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캐나다에서 한국의 추위를 우습게 보고 온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매서운 바람이 불자 자신이 약하게 보일까봐 아닌 척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러냐며 놀랍니다. 과연 이 캐나다 남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이 내용은 SNS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스미스입니다.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한국 친구 민수가 있는데 민수는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왔었고 성격이 잘 맞아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수와 캐나다의 추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민수가 캐나다도 춥기는 한데 한국의 겨울 날씨는 아무리 캐나다인이라도 견디기 힘들게 춥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며 아무리 한국이 춥다 해도 캐나다보다 추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옥신각신하다가 민수가 그럼 자신이 한국에 돌아간 뒤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더 추운지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겨울을 느낄 수 없게 내부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라며 한국이 뭐가 춥다는 거냐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건축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출국장을 통해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민수를 보면서 남자가 이 정도 추위도 못 견디냐고 비웃었어요. 민수는 특유의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탄성을 질렀어요. 계절이나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몬트리올도 나름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데 스크린도어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추락 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지하철이 너무 좁고 잡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늘 타면서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깨끗함과 거리가 먼 캐나다 지하철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로 먼저 도착한 곳은 관광을 하기 위해 경복궁역이었어요. 제가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있는 걸 본 민수는 핸드폰 앱으로 무인 보관함이 있는 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앱에는 보관함의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안내된 대로 비어있는 보관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더 놀란 것은 계산을 하는 기계에 교통카드로 터치하니 결제가 되었어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는 데다가 무인 보관함 결제까지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관광객이 무겁게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많은 무인 보관함이 갖춰져 있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싸다니 한국은 여행하기 매우 좋은 곳이더군요. 짐도 맡겼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온통 한국 사람들은 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추위에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캐나다는 춥긴 했지만 바람이 이렇게 칼에 맞는 것처럼 추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춥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온도를 보면 캐나다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눈보라까지 불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민수가 볼까봐 몸이 떨려왔지만 아닌 척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직장인인 듯한 몇 사람들이 손에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추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마시는 거죠? 제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더니 옆에서 민수가 한국 사람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아니 추운데 따뜻한 걸 마셔야지 차가운 커피라니 한국인들의 대담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복궁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정문인 광화문은 웅장하고 힘이 느껴졌고 그곳을 지나 근정전을 바라보는데 뒤에 바위산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왕이 있던 궁이라서 궁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전부 작품 같았어요. 담장과 기와 창살에서 지붕의 곡선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궁 안의 정원과 호수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 추웠지만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에 반해서 정신없이 걸어 다녔어요. 결국 한국을 우습게 본 저는 너무 추워서 콧물을 훌쩍거리며 숙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숙소는 북촌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잡았어요. 한국 전통 한옥으로 아름다운 돌담이 있는 숙소였어요.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있는 나무로 된 멋스러운 숙소였어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닌 건 아니라서 여러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한옥이란 집은 정말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캐나다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아서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바닥에 놀랍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냐고 민수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집을 전체적으로 데웠는데 현대에는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온돌로 전통 방식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해주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천장보다 바닥 온도가 높은데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지는 건강에도 좋은 난방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히터를 이용해서 난방하다 보니 바닥이 무척 차갑고 집도 전체적으로 따뜻하지 못해서 차라리 밖이 더 따뜻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했는데 한국의 온돌 방식 난방은 대단했어요. 한국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한국을 돌아다녔더니 너무 춥고 힘들었는데 샤워를 하고 바닥에 있는 이불에 들어가서 눕자 이곳이 천국 같았어요. 너무 좋고 따뜻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편하게 잠을 자서 그런지 다음날 너무나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민수는 전날 무척 추워한 저를 위해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방송에서 한국의 찜질방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근처에 찜질방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캐나다는 대중목욕탕이 발달하여 있지 않아서 찜질방이라는 곳이 무척 궁금했어요. 역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이름의 찜질을 할 수 있는 방이 7개나 되었어요. 고온방, 아이스방, 소금방, 보석방, 황토방 등등.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 방 저 방 들어가 보며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거기에 찜질방 안에는 북카페도 있어서 만화책을 빌려서 읽을 수도 있었고 보드게임을 빌려서 게임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대중목욕탕인 줄 알았더니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받았어요. 민수와 저는 스낵 코너에서 간식을 샀는데 입구에서 들어올 때 받은 팔찌로 결제되고 나갈 때 후불제로 돈을 내면 된다는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였으면 후불식으로 결제를 했다가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도망을 가 버릴 게 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직해서 가능한 서비스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안마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으면서 맛있는 간식도 즐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무슨 목욕탕도 다양한 탕이 10개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즐겁게 목욕을 했더니 피로가 쫙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전 찜질방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드라이어는 물론 화장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스킨이며 로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청난 서비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한나절을 찜질방에서 보내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 함께 가자고 한 음식점은 닭요리 전문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온 음식은 국물 안에 닭이 한 마리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흐물흐물한 느낌의 요리는 무슨 요리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이게 건강에 좋은 삼계탕이라고 했어요.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마늘, 약재 등 몸에 좋은 재료를 넣고선 푹 삶아준 요리라고 했어요. 숟가락으로 먼저 국물을 마셨는데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닭고기를 먹었는데 푹 익혀서 그런지 뼈랑 잘 떨어졌어요. 간장에 찍어서 입속에 넣었는데 부드러운 닭고기와 함께 찹쌀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삼계탕 맛에 감동하면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닭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먹고 났더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확 도는 게 매서운 바람도 거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 매서운 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선 한국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식사를 했으니 커피를 마시자고 했고 우리는 카페를 갔어요. 한국은 카페마저도 엄청났는데 카운터가 아닌 키오스크에서 주문했어요. 간단한 터치만으로 주문부터 계산까지 빠르게 되는 기술력이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에 능숙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는 저에게 한국을 왔으니 한국인처럼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 사람에게는 못 이기겠다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즐겁게 웃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저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온돌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서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미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한국과 캐나다의 추위에 대한 내기에서 한국을 여행을 온 스미스 씨는 한국인들의 추위를 이겨내는 지혜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에 반하기까지 해서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흐뭇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